재능 있는 한국 여배우 윤여정은 인생의 큰 도전인 죽상동맥경화증에 직면했을 때 인내와 강인함의 모델입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예계를 즐기고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1947년 6월 19일에 태어난 정윤여 씨는 경력 초기부터 어려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근육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죽상경화증,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윤여우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연 예술에 대한 낙관적인 정신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예를 보여 팬들이 그녀의 무술 정신을 존경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여정은 훌륭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강한 의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윤여정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녀의 경력이 훌륭한 역할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의 영적인 힘을 증명하는 여정이기도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화 하녀, 2010, 돈의 맛, 2012 등 흥행 영화부터 디어 마이 프렌즈, 2016로 방송계에 눈부신 공헌을 한 정윤여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관객. 그녀는 또한 한국 영화 역사상 영화 미나리, 2020로 2021년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승리이기도 하다. 동맥경화증은 윤여정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낙관주의와 투지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도 격려의 원천입니다. 윤여정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지만 계속해서 활동하며 연기 예술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비범한 의지는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긍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과 나이가 성공을 좌우하는 업계에서 정윤여는 정신력과 재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 끊임없는 노력, 인내의 상징입니다. 윤여정은 대학 자퇴를 결심한 뒤 1967년 드라마 미스터 곰을 통해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은 1971년 독특하고 매력적인 두 가지 역할로 성공을 거두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여정이 첫인상에 남긴 영화는 김기영 감독의 불이 여자였다.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윤 씨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탁월한 연기로 그녀는 영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시체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경력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정윤여우는 한국 연기 예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혹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현실적인 연기력으로도 유명하다. 그녀는 많은 유명한 영화 및 TV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청중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71년은 정윤여운이 유명해진 시기이자 그녀의 경력의 정점이기도 했다. 불이 여자에서 인상적인 두 배역은 윤기현의 개인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사의 기적을 이룬다. 지금까지 윤여정은 길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며 훌륭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임을 입증했다. 그녀의 경력은 그녀가 영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의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윤여정의 성공은 영화 산업에서의 헌신, 재능, 흔들리지 않는 열정의 결과입니다. 오랜 세월 전성기를 누린 윤 씨는 19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한 뒤 세상의 주목을 떠나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그러나 1984년 윤 씨는 예술과 연극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는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전환점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그녀는 연기 경력을 결혼 생활은 점차 파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상당히 마초적인 성격을 가졌던 아란테스는 롤링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롤링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갔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롤링은 1993년 남편을 피해 딸과 함께 여동생이 살던 에든버러로 도망치듯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둘째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해리포터 초판 새 챕터가 들려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가난에 시달리는 미혼모로 그녀는 우울증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소중한 딸의 존재에 의지하여 소설을 쓰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임시직 등을 겸업하며 결국 1995년 해리포터의 첫 번째 시리즈인 마법사의 돌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푼 꿈과 달리 책의 출판은 쉽지 않았고 책이 길고 어둡다는 이유로 무려 12곳의 출판사에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가던 차에 그녀는 마침내 소규모 출판사였던 블룸스베리 출판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원고료는 단돈 260만원 정도였지만 롤링은 그저 자신의 책이 출판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출판사는 97년 처음 1000부를 출간하여 500부는 도서관에 배포하고 남은 500부는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자 판매량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고 해리포터는 네슬레 스마티스상을 포함하여 영국 도서상을 수상하며 신인 작가로서 큰 성과를 거두며 파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8년에는 옥션 경매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미국 출판권이 낙찰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롤링은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스토리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1년 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시작으로 1년 간격으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와 해리포터와 불의 잔이 출간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온통 해리포터 신드롬으로 뒤덮였고 책이 출간되는 날에 전국 각 서점에는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신간이 발표될 때마다 각종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고 2007년 7월 마지막 7번째 시리즈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 발간되었을 때 24시간 만에 영국과 미국에서만 110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총 4195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65개국이 넘는 곳에서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며 단순 책 출판을 넘어 해리포터라는 세계관은 영화와 테마파크, 게임 등 각종 콘텐츠 사업으로 확장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롤링은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벌어들이며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던 미혼모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작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많은 돈을 벌게 된 롤링은 이후 엄청난 기부를 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연구를 위해 에든버러 대학교에 약 225억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수백억의 자산을 기부하여 영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유명인 순위에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작품 활동에 있어서 롤링은 다시는 판타지 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해리포터 이후 약 5년간 별다른 집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